안녕하세요. 제2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연결관계 그 두 번째 이야기, 제품 연결관계입니다. 이번에는 애플이 성공한 이유를 예로 들어 설명드릴 텐데요. 애플이 실패한 이유도 또 성공한 이유도 이 연결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이 제품 연결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완제라는 것인데요. 사용자가 두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데서 얻는 가치가 두 제품을 따로따로 사용할 때 얻는 각각의 가치를 더한 것보다 더 크다면 두 제품은 보완제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는 케첩과 핫도그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명량 핫도그에서 핫도그를 사 먹는데요. 명량 핫도그의 핫도그는 그 자체가 맛있기도 하지만 솔직히 무료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없다면 저는 사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보완제 중 한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보완제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의 성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애플은 항상 미치도록 뛰어난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별로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맥은 실패했고 아이팟 이후 제품들은 연속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애플의 성공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뛰어난 제품 그 자체만으로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애플의 성공과 실패는 보완제를 얼마나 훌륭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맥의 시장 점유율이 낮았던 이유는 닫힌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3의 개발자가 맥과 함께 사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그로 인해 맥에서는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비해 그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는 컴퓨터는 성능 좋은 계산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뒤 선보인 제품인 아이팟은 달랐습니다. 아이팟의 초기 성공은 소프트웨어 보완제인 아이튠즈의 이용 가능성에 있습니다. 아이팟은 mp3 시장에서 6개월이나 늦은 후발주자였지만 다른 종류의 mp3 플레이어는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음원을 다운받아야만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 출시 전 몇 달 동안 음반사와 협의하고 출시 날짜에 맞춰 음원 도서관을 준비하고 아이튠즈를 PC에서도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당시 애플은 아이튠즈에서 거의 이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튠즈를 통한 매출은 높았지만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 즉 제품 연결 관계를 고려한 전략인 것이죠. 애플의 수익은 아이팟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판매가 $250의 아이팟의 비용은 약 $130 정도였습니다. 보완제인 음원 가격을 최대한 낮춘 전략은 다른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원이 보완제가 아니라면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애플은 뛰어난 하드웨어를 대량 생산하던 기업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기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애플은 이어지는 아이폰에서도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아이폰 출시 1년 후 앱스토어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가격을 내렸습니다. 기기의 주요 보완제인 어플리케이션 생산을 모두에게 개방하고 심지어 개발자에게 판매 수익의 70%를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보완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이 보완제가 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도 적절하게 측정을 해야겠죠. 애플은 음원 가격을 협상할 때는 을이었고 제품 제조업체와 협상할 때는 갑이었습니다. 때문에 음원보다는 아이팟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경쟁적 우위를 차지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 가격을 달리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자사에만 유리한 독점적 보완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엄청난 경쟁 우위와 협상력을 가지게 합니다. 아이폰의 앱스토어는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흔히 애플은 폐쇄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와 앱스토어를 아이폰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아이폰의 주요 보완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개방성이 낮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애플은 오히려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개방하고 공급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수익 분배를 하는 등 개방을 장려한 덕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간 애플의 제품 연결 관계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은 지금처럼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크기도 한 가지로 고수했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 외우지도 못할 만큼의 다양한 크기와 색상, 가격, 성능을 가진 아이폰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아이폰이 명품 전략으로 비싼 제품만을 고집했고 아이폰 SE가 출시되었을 때는 재고 처리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품 연결 관계 측면에서 보니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아이폰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시기점이
애플워치와 에어팟을 중점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과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아이폰을 보완제로서 더 싸게 더 많이 다양한 고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애플워치와 에어팟의 판매를 늘리는 것이죠. 애플워치와 에어팟이 다른 기기와도 연동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말이 됩니다. 잡스는 아이팟을 판매할 때도 불법 음원 다운로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아이팟의 보완제인 음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성과 가격이 낮아지면 아이팟의 판매는 증가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이처럼 애플은 아이폰을 보완제 삼아 애플워치와 에어팟 등 웨어러블 기기의 판매를 늘릴 것이고,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개방해서 제품 연결 관계와 사용자 연결 관계 효과 모두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연결 관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스티브 잡스의 실패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 제품이 얻는 혜택은 더 낮은 가격에 다른 제품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자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그 비즈니스가 다른 비즈니스의 보완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품이나 콘텐츠 중심의 사고방식을 따르면 결국 콘텐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제품 경기를 너무 좁은 범위로 설정해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는 생각해보면 좋은 것이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는 말 그대로 어떤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대체제는 콘텐츠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경쟁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나이키가 있습니다. 나이키는 경쟁사로 게임기를 만드는 닌텐도를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신발 회사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운동화 대신 살 수 있는 모든 제품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지극히 고객 입장의 경쟁 구도로 제품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또한 보완제의 역할은 기업의 선택에 의해 생겨날 수도 있는데요.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은 언뜻 보기엔 대체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버전과 디지털 버전에 서로 다른 콘텐츠가 들어간 신문을 발행하고 둘을 묶어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죠. 이처럼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또는 뛰어난 혁신만이 기업의 성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이 성공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성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관점을 바꿔 제품 간의 연결 관계를 받아들인다면 사업은 아마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제품이나 사업의 경계를 너무 좁은 범위로 한정짓지 않는 것이 좋고, 어떤 보완제가 있으면 더 유용할 것인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결관계 마지막인 기능적 연결관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